월미 바다열차가 정식 개통을 앞두고 막판 점검 중입니다. 10년째 멈춰있던 바다열차가 이번엔 개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생수나 급수차를 사용해온 인천 지역 학교들 중 일부가 수돗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김포시 등 관계기관들이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위해 실무대책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이음 결제액이 조만간 올해 목표액인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캐시백 규모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속도 조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한 달 넘게 생수나 급수차로 급식을 하고 있는 인천 피해 지역 학교들 가운데 일부가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을 재개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16일 인천 서구 인천체고가 수질, 필터 기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유일하게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나머지 피해 학교 155곳은 여전히 생수나 외부 위탁 급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15일 브리핑에서 피해 학교 가운데 134곳의 수질과 필터 기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질 적합 판정을 받은 나머지 학교들도 수돗물 급식 재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앞으로 붉은 수돗물과 같은 사태를 대비해 문제의 원인이 된 수계 전환 대신 단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수장 가동 중단으로 올해만 수계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4차례나 더 있었다며 앞으로 수계 전환 대신 단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환경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인천 서구와 강화, 영종 일대에서 수돗물 피해 지역의 수돗물 수질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미 은하레일 기억하시나요? 853억 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안전 문제로 개통조차 못한 인천의 대표 행정 실패 사업이죠. 인천교통공사가 2년 전 궤도 열차로 수정해 다시 추진했고 현재 막판 점검 중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개통할 수 있을까요?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칸짜리 궤도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옵니다. 정식 명칭은 월미 바다열차. 인천 월미도 일대 6.1km를 운행하는 관광열차입니다. 운행 속도는 시속 9km. 월미도와 인천 내항 상상 플랫폼 등 주변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월미 바다열차는 정식 개통을 앞두고 막판 점검 중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완공하고도 개통이 좌절됐던 월미 은하레일의 악몽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들어간 사업비만도 853억 원. 월미 은하레일은 인천의 대표 행정 실패 사업으로 꼽히며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혹스럽고 지금 주민들은 실망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완전히 고철 덩어리로 그 레일도 철거하고 차량도 내렸는데 지금 여기서 멈춘다는 거는 오히려 주민들은 철거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기를 3차례. 결국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7년 추가 예산 183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에서 궤도열차로 사업을 최종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궤도열차는 월미 바다열차라는 이름표를 달고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미 은하레일 완공 9년 만입니다. 지금은 안전하고 편안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완전히 개발, 구축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이 월미 관광 그 지구에 오셔가지고 마음껏 즐기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와의 공동 안전점검을 마무리하는 대로 개통 일정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대 11%의 캐시백을 앞세운 인천 이음 결제액이 조만간 올해 목표액인 3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캐시백 규모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만 원을 쓰면 최대 11만 원까지 돌려준다. 6%로 시작한 인천 이음 캐시백은 각 군구의 경쟁 속에 연수구가 한시적으로 11%까지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취지였는데 소비자 반응이 더 뜨겁습니다. 이달 2일 기준 총 가입자는 52만 명, 인천 시민 6명 중 1명이 가입한 겁니다. 발행액, 즉 충전 금액은 2,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결제액도 2천억 원을 돌파했는데 하루 평균 결제액은 72억 원에 달합니다. 발행 목표액인 3천억 원 돌파가 임박한 상황. 인천 이음 효과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선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캐시백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인천 이음 캐시백은 국비 4%에 인천시가 2%를 더해 총 6%를 제공하는데 현재 속도라면 인천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맨 처음에 3천억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연말에 가니까 지금 거의 1조 6천억 정도가 발행된다는 예측을 한다 그러면 시가 지금 준비해야 될 돈이 640억인데요. 이거 사실 시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력으로 가게 돼서는 이것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캐시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캐시백 제도를 활용해 순금 등을 사들이는 투기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결제 수단만 변경해 세금을 타낼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 신용카드도 뭐든 이거 살려고 했다. 근데 뭐 이음카드 생겨가지고 이음카드로 결제해가지고 10% 캐시백 받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결제 수단을 변경하는 건데 뭐 이게 무슨 뭐 그것도 그런 주장도 분명히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야말로 세금 그냥 선집성 세금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신규철 위원장은 현재 자영업 폐업률은 89.2%로 자영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역 선순환 경제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조 원 규모의 상품권 발행 총량을 평가를 통해 3조 원까지 발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16일 0시 55분쯤 인천 자월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여객선에는 승객과 선원 등 200여 명이 탑승한 상태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정 등을 동원해 승객과 선원들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시민들은 이날 오전 8시 40분 무사히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해경은 선사와 선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5일 오후 3시 5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위해 국토부와 김포시가 TF팀을 구성합니다. 지난 15일 김두관 국회의원과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는데요. 이들은 이 자리에서 김포도시철도의 빠르고 안전한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대책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도 TF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김 장관은 시민 안전이 보장된다면 국토부는 행정 절차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가 부천 지역 재난 발생 관리를 위해 부천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대상 건물은 66층 높이의 리첸시아 중동 건물 옥상이며 부천시 전역을 360도 촬영하고 관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는 9월까지 설치 작업을 끝낸 뒤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CCTV 영상을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첸시아 중동 주민대표 측은 16일 부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부천 지역 선제적 재난 대응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철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인천의 여름 대표 축제하면 지난 200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올해는 60팀의 락 공연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부대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6년 시작해 올해 14회째를 맞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인천의 대표적인 음악 페스티벌로 매년 여름이면 사흘간 열립니다. 매해 빠른 매진을 선보이며 8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을 정도로 그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는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미국의 락밴드 더 프레이와 위저, 국내 YB 밴드와 크라잉넛 등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이며 국내외 유명 록밴드 60여 개 팀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또 예년과 다르게 시민이 참여하는 부대 행사도 많습니다.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펜타유스 스타 오디션을 진행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음악회인 펜타라이브 스테이지도 개최합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인천 지역 6개 클럽에서 펜타라이브 뮤직 파티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펜타라캉스라는 이름의 바캉스 콘셉트의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공연장 한편에 캠핑존을 마련해 공연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도 조성하고 워터 슬라이드를 설치해 음악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음악 축제를 넘어 다양한 콘텐츠로 치러지고 있는 인천의 대표 여름축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송도 달빛축제 공원에서 열리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경기도의 예산 가운데 도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1,4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2.3%가 6조 8천억 원이 편성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공공질서와 교육 분야가 그 뒤를 이었으며 문화관광과 환경, 교통 순으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동이 29.5%로 가장 높았고 보육 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공사가 내년 2월 개설을 목표로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 조각리 4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평화생태공원은 260억 원이 투입돼 전망대와 전시관 등이 들어섭니다. 전망대에는 전망시설과 안보교육실이 마련되며 전시관에는 실향민의 삶을 담은 평화관과 개성문화유적지 등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관이 들어섭니다. 김포시는 올해 안에 조성공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2월 방문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청년 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준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도민으로 문학과 미술, 음악과 영화 등 11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입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300만 원씩 200명에게 모두 6억 원인데요. 문화재단은 최근 공모를 통해 300여 명의 지원서를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200명을 선정했습니다. 최근 분노 조절 장애와 조현병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양구가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아 해당 프로그램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원래 이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하는 센터인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신보건센터라고 불렀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성 때문에 이제 2008년부터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센터장이 돼서 보건소랑 상의해서 운영하는 센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저희 계양구 관내에 그 고시원이 한 60여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형 고시텔까지 따지면 한 80여 곳이 있는데 이제 전혀 이제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일일이 다 나가가지고 고시원장님들하고 이제 취지도 설명드리고 해서 맨 처음에 2016년에 저희가 시범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6곳 이제 고시원장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고 처음에 이제 주로 한 거는 저희가 그 정신과적인 스크리닝도 하지만 이제 그쪽에 이제 신체적인 건강 문제에도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함께 나가가지고 그 기본적인 피검사나 이제 기본적인 혈액검사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래서 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같이 스크리닝을 해드리고 또 이제 우울이라든지 자살 위험이라든지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는 사업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외로우시니까 같이 이렇게 논의도 하고 이렇게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는 뭐 사회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모르시고 혜택이 필요한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신체 질환이 실제로 있으신데도 전혀 진단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분들도 계셨고, 뭐 정신과적으로 우울이나 이제 이런 거는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본인 동의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인구보다 조현병 인구에서의 범죄율은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그 질환이 관리가 안 돼서 재발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제 철퇴돼서 혼자 이렇게 지내시던 게 장기화되면 망상이라든지 이제 혼자 이렇게 주관적인 사고 체계가 공고해진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개선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그 병에 대한 인식도 뭐 미쳤다, 뭐 저 사람 이제 쓸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낙인을 찍거나 이제 치료가 안 되는 병으로 이렇게 인식을 잘못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치료를 하면 충분히 나중에 직장 생활도 잘 하시고 증상 없이 그냥 약은 이제 재발 방지 때문에 유지는 하시지만 건강하게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일부는 이제 음성 증상 위주로 가지고 있는 분들 경우에는 재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성 다시 회복하시고 직업 재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재발 방지가 잘 되고 치료나 관리가 잘 되면은 절대 위험한 병은 아니거든요. 우선은 이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서 주민들 자체가 이렇게 조금 전문적인 지식도 좀 가지시고 치료하면은 요즘은 잘 나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버리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편견 해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식의 이제 사업이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 만성 질환자분들 경우에 이제 사례 관리 통해서 혼자 이제 사회적 철퇴로 지내다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기능도 못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망상이라든지 어떤 체계가 더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서로 사회생활도 이제 재적응하시고 또 이제 직업재활도 하셔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옛날처럼 이제 혼자 그 병을 관리하거나 가족 안에서만 끙끙하면서 관리하면 뭐 안 좋거나 어떤 상황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또 중간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지역사회에 이제 지금은 체계도 점점 다 잘 갖춰져 가고 있고, 필요하면 이제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함께 이렇게 만들어갈 때가 더 이렇게 재발률도 낮아지고 이제 사회복귀도 훨씬 좋아지시니까, 사실은 이제 질환이라는 게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또 사회 전체가 같이 이렇게 갈 때가 이제 제대로 관리도 되고 또 사회 전체적인 이제 건강도 증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이 도와 지자체의 예산 분담률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오는 18일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도와 지자체 간 예산 분담률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도와 지자체가 마련할 예산은 700억 원 규모고, 경기도는 도가 15%, 지자체가 35%씩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고교 무상급식 사업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 분담률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성평등 기본조례의 원안 가결을 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성평등 조례안은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해 성평등 조례안을 처리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 오전 기온 22도,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의 장맛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